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4일 4시 50분입니다. 차트 살펴보기 전에 뉴스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가 3세 부산 블록체인 특구 조정 나선다. 현대 부산과 손잡은 사연은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이야기네요.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서스와 이더리움 캐스퍼 개발사 캐스페르 등을 만나며 요소의 해외 기업들과 협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뭐가 있긴 있어요, 그죠? 네. 코스모스 상륙, 텔레그램이요. 코스모스 지각 개발사의 루나민트 어쩌고 저쩌고. 삼성 블록체인 원래 디앱 스토어로 확장될 것이다. 근데 이게 어플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네. 모두 이더리움 기반 아마 배열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이더리움이 ICO의 그건데, 그죠? 텐조스 2,800억 원 규모 부동산 자산 토큰 거래 지원. 부동산에 토큰은 되나요? 미 SEC 위원장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네. 좋은 얘기죠, 그죠? 주장했다 정도네요. 네. 벤코 거래소 이더리움 유스 토큰 간 온체인 환전 원래 출시. 그래요. 네네. 오늘의 간추린 코인 뉴스. 자, 속 뽑을게요. 네. 마운트콕스 전 CEO 오늘 15일에 실형 선고 받았다고 하고요. 네. 페이스북 BTC 결제 지원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근데 뭐야, 이 찌라시 조심해야 되겠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CEO 관련 설명한 바가 없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나스닥 핵심 기술 채택. 전에 뭐 이런 이야기. 리플 단기 상승. 네. 어쨌든 이 정도 얘기 나오네요. 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네. 주간 클래스. 네, 주간 클래스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움직임이 좀 생겼어요. 그죠? 바로 큰 흐름에서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지금 각도가 이렇게 누워가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한 10주, 20주 가까이 이제 가격대를 지켜주게 되면서 이제 60주평의 이 급격히 하락한 이 라인을 버티고, 그죠? 지나가고 이 라인까지 왔습니다. 60주 과거로 말이죠. 이 가격대랑 비슷한 상태죠, 그죠? 네. 근데 아직까지 여기가 빠지고 여기가 추가될 테니까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는, 아주 완만한 내려가는 이런 시점이 될 겁니다. 요, 요 타이밍이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좀 되네요. 네. 이때 성방으로 좀 돌려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네. 요 라인이 좀 중요한 라인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각도가 완만해져 간다는 거죠. 5주평과 10주평 위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주봉상 강세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크게 강상승을 했다는 체감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5주평과 10주 위에서 어느 정도의 강세장을 형성하고 있는 단계고요. MACD도 골든 코스를 내면서 쭉쭉쭉쭉 중심 라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0까지 달려가야 되겠죠, 그죠? 0까지 쭉쭉쭉쭉. 주봉 스토캐스틱도 지금 이제 쌍봉 형태를 띄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당장 빠지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 날봉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면요. 21평, 22평, 이제 21 이동평균선, 이제 22평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20 이동평균선, 21이 아니라 20배수거든요. 네, 22평 위에서 지금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52평은 지금 위에 올라가죠. 혼조세를 띄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좋은 점은 지금 이제 122평을 일단 상방 돌파를 하면서 어느 정도 타고 이제 어느 정도 눌림목 형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형상을 보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상 지금 이제 일단은 고점 신호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빠져버리면 조금 빠질 수 있으니까 이제는 투자에 어느 정도 유의를 하셔야 될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60평이 바닥에 깔려 있고, 네, 120평도 지금 골든 코스를 낸 시점에서 이 눌림목은 이제 매수로서 또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물론 비트코인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440만원, 하나 440만원, 달러 390, 3,950달러 인근에서는 단기 고점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4시간 프레임까지 좀 줄여볼게요. 시간 프레임을. 네. 자, 아주 밀집 지역이에요. 4시간 프레임 상에서는 지금 크게 예상하기 힘든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밀집 시간이라서 방향성을 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흐름을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고, 지금 뭐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항상 문제될 건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밑에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반등을 다시 할지 안 할지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베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드시 손절 라인을 적절성을 정해 주시고 진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밤잠을 줄여서 가시면서도 신경 써내 가셔야 돼요. 뭐 알람을 낮춰 둔다거나, 뭐 우리 바이낸스 같은 데서는 역지정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소켓 MACD상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 형태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지역이라서요. 있는 지역이라서, 그러니까 뭐 함부로 뭐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되게 힘든 구역에 도달했습니다. 좀 바닥을 살짝 빠졌는데, 네. 그쵸? 살짝 빠졌는데 힘든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라인에서는 어떻게 보면 쌍봉이고 어떻게 보면 쌍바닥처럼 보여요. 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그 말이 맞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 말은 당연히 맞는 부분이고요. 이런 프레임에서는 1분 프레임까지 시간을 넓혀 보셔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불안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22평도 눕는다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죠? 단기적으로는 약간 맞을 수도 있지만 4시간 프레임 상에서 추세가 아직까지 깨지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들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충분히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스물스물 계속 말이죠. 의외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자리가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돌리고 있잖아요, 살짝, 그죠? 자, 요런 모습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스토캐스틱상 요런 모습이 나왔을 때, 자, 단타의 진입이 가능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죠? 20 스토캐스틱도 여기서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10 스토캐스틱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서 돌리려고 하는 모습, 저점이 높아진 상태에서 돌려고 하고 있는 하는 모습이죠, 그죠? 이런 모양새에서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을 때는 30분 프레임까지 줄여주셔야 됩니다. 네, 타이밍을 잡으실 때는. 그래서 이런 모양새에서 요 캔들 정도에서 타이밍을 매수를 잡아보자. 양봉 하나 보시면서 타이밍을 잡아보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추세가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큰 배팅을 하기 힘든 자리. 딱 그 정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는 것은
아직까지 큰 하락 없이 뭐 알트코인들 순환매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중인데 강력한 상승장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비트코인 또 원하는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요 고점에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기간 조정세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2평이 눕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22평이 지금 누웠죠, 그죠? 누운 상태고 어느 정도 살짝 빠지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감안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쌍봉 형태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쌍봉 형태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이 쌍봉 형태에서 지금 저는 돌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쌍봉 자체에 뭐 엄청난 그런 위기는 아직까지 크게 없겠지만 이제 그 시간에 이제 흐름은 이제 4시간 차트를 조금 활용하시면서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저분한 상태예요. 아직까지 추세 자체는 무너지지 않고 정별에 가까운 모양새고 지금 당장 막 떡락한 흐름보다는 일단은 아직은 괜찮다 이런 표현을 쓰겠지만 아직은 큰 무리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새가 나왔을 때 지금 이제 하방에 대한 어느 정도 우려를 보고 있는 상태일 때는 30분 차트에서 해석을 해 나가셔야 되겠고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왔으니 아직 당장은 지금 당장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당장 막 엄청난 떡락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30분짜리니까 16.6이면은 3시간 4시간이에요, 그죠?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하고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긴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죠? 이동평균 30분 이동평균선도 지금 고점 천장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해요.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이런 모양새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긴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30분상 지금 당장 빠질 거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점을 올리는 그런 패턴이 나오면서 지금 당장 빠질 거라고 하진 않고 있지만 533, 166에 있어서 만약에 빠지는 시나리오로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런 모양새로 그죠? 오늘 오후 정도는 좀 조정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모양새를 보고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정이 온다가 아니라. 자, 일봉상 22평이 누웠고 이제 일봉상에 지금 큰 쌍봉이 비스무리한 모양 하지만 저점이 높아지고 요 쌍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빠지더라도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조금 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는 해야 되겠다, 조심은 해야 되겠다. 딱 요 정도 사이즈잖아요, 그죠? 4시간 차트도 그래 아직 큰 변동은 없네. 하지만 요 고점이 좀 낮아져 갖고 저점 올라갔지만 고점이 좀 낮아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스토캐스틱상 에너지가 이제 많이 힘이 빠졌구나. 그러면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큰 사이즈의 이제 조정 기간도 거쳤고, 그죠? 큰 사이즈의 양봉 하나, 음봉 하나가 나와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근데 뭐 음봉이 나오면은 이제 이건 매수로서 조금 노려볼 만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꺾이고 이제 반등을 하고 이렇게 돌아 내려가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아래서는 이제 청산을 해야죠. 왜냐면 이 노란색 라인이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그림이 바뀌니까. 비트코인은 우리 440에서 일단 관망큐 들어갔어요, 그죠? 네. 이런 타이밍에 또 1시간과 30분을 가지고 타이밍을 좀 잡아보고 역시나 좀 지저분한 그런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모 뭐 일단 가셨고요, 그죠? 온톨로지 가스 아까 전에 우리 1000원 입장에서 청산에 관한 이야기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방 말고 이제 공방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눴었는데 제가 또 온톨로지 가스를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터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서 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겠죠, 그죠? 볼린저 밴드 한번 켜볼게요. 한번 보세요. 딱 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30 사면 안 되는 거야, 그지?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 볼린저 밴드를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방향성을 결정할 때, 그죠? 그때야 또 매수 매매 포인트가 되겠죠. 또 여기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사면 안 돼, 절대로. 매수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죠? 볼린저 밴드 상방 돌파, 그리고 여기는 매도하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 매매법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중시선 돌파할 때 여기서 사는 거고요. 네, 올라가 쓴 거는 청산하는 겁니다. 자, 이건 이 부분의 양봉은 이 매물대의 고점 돌파 매수와 똑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고요. 여기서 올라간 양봉을 보시면서 충분히 이 매물대 돌파에서는 매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었다. 그죠? 양봉을 보고 하셔도 돼. 근데 늦으면 안 된다. 타이밍이 엄청 까리하니까 알람 같은 걸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을 알람을 걸어 두시라고. 맞죠? 근데 지나가 보면 못 보니까, 그죠? 여기도 지금 쌍바닥 이렇게 나오잖아. 다종바닥 그리면서. 리플이 한번 터졌었죠, 그죠? 리플은 아직까지 갈 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리플을 나쁘지 않다는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네, 마찬가지요. 나쁘지 않고요. 이거는 매집하는 상황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제는 리플은 이 볼벤 하단선을 한번 스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분이 되게 안 좋죠? 유사한 친구를 제가 슬쩍 봤었는데, 메탈이라는 친구를 조금 볼까요? 네. 메탈이란 종목이에요. 네. 메탈 우리 제 단타를 좀 쳐먹었었죠, 그죠? 네. 여기 정도의 흐름이지 않을까, 요 정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죠? 여기 정도. 하지만 이제 62평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밑고 달고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이런 부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감수하셔야 될 거는 이것을 보고 여기서 매도를 할 것이냐,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버텨볼 것이냐.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이 깨지기 전까지 추가 매수를 해볼 것이냐는 여러분들 몫에 달린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리플이라는 친구를 들고 있죠, 그죠? 이 정도 라인스를 사서 들고 있는데, 팔까 말까 망설이다가 일단은 좀 내버려 둔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 친구는 또 BTC라는 곳에서 가보면 지금 당장 큰 상승을 하기 어렵다라는 건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주분급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분급이 나빠요. 1분급이 아직까지 안 좋습니다, 그죠? 5331 쌍바닥, 166의 쌍바닥 반등은 했지만 내려오는 볼륨의 상단선을 부딪혔죠. 여기서 견적을 내볼 수 있는 것은 이 라인이 쉽게 깨어지지는 않겠구나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돌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런 그 오랜 기간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겠네요. 그죠? 근데 노란색 선이 바닥에 깔리는 라인이기 때문에 쉽게 이 하단을 이탈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직 기간이다, 매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토시 장세를 더불어서 사토시 장세를 봤을 때 장기 추세가 있죠. 네, 장기 추세가 아직 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죠? 이 라인들이 깨지지 않은 상태라는 게 중요합니다. 신기하게도 리플은 사토시 장세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 가까운 채널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리플은 매우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매매하신 항상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봉급도 지금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죠? 볼린저 밴드를 소렴시키고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방향성을 결정하려는 모양이고요. 주봉급에서 나 조만간 한번 터질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심선에 대한 지지 모습을 확인하고 있고 42평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기평 그죠? 아까 방송에서 가격이 어딜 가노 이랬는데 제가 농담 삼아 10주평이 지금 강력한 기울여 내려오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는 것보다는 가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을 끌고 가야 되겠죠. 3월달에 리플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좀 성급했나봐요. 그래도 장사하신 분들 수익 나신 분들 있겠죠. 그죠?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380원 여간에서 넘기 힘듭니다. 그리고 돌파를 하면 이제 이 라인을 이제 돌파를 하면 이제 하늘이 열리는 게 되는 거지. 너무 많이 빠지진 않았으면 해요. 네, 너무 많이 빠지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쓱 눕겠네. 조금 아쉬운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걸. 왜 제가 들고 있는 코인이다 보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들고 있는 코인은 극히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다 정성 걸러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루스톨 코인. 네. 자, 4시간 20초 평을 맞았어요. 그죠? 22평을 맞았는데 제가 비트가 빠질 때는 건들지 마세요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비트가 빠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비트가 조금이라도 반등할 지점에는 조금 노려보셔도 괜찮습니다. 크리스탈 코인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적당히 올라야지. 셀러루멘 역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죠? 셀러루멘 역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항 먹었고 다시 재돌파 시도를 하고 있네. 좋아 좋아. 이제 스텔라룸에는 일봉 5위평이 꺾이는 그런 시점, 그리고 혹은 4시간 22평 이제 두드려 맞으면 그때는 조금 청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왔다가 썼다가 왔다가 스텔라룸엔 네. 지금도 네, 돌파 상승한 추세는 또 돌파하려고 하네요. 오, 네. 들고 계신 분 축하드릴게요. 네. 네, 스텔라룸엔 잡아줬다. 전반적으로 피백스요. 잠시만. 피백스. 제가 이런 코인들을 강하게 추천을 잘 못 드려요. 피백스도 한번 노려보세요. 잘. 네. 피백스도 이것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날림이 좀 심할 것 같은데 요래 하고 탁 쏠 수 있거든. 네. 그런 흐름 속에서 일단은 피백스도 지금 나쁘지 않은 모양이라는 거 네. 알고 계시고요. 피백스 조금 약간 아까운데 좀 늦게 본 것 같은데 어쨌든 네. 피백스 일단 중심선에 대한 저항을 좀 막고 있네요. 그죠? 피백스도 나쁘진 않다는데 이런 거 너무 많이 넣지만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워. 이렇게 좀 밑에서 잡아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출발하기 전에 좀 잡아야 좀 편하게 손절을 잡고 들어가는데 약간 지금 손절 라인이 조금 애매해서 좀 얘기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요런 그림 한번 기대해봐요. 요런 그림. 네. 피백스 골든 크로스가 났다라는 것 자체에서 의미가 좀 있으니까 그냥 가버리면 그냥 놔주고 그냥 가는 건 놔주고 잡더라도 요 근처에서 잡아야 되죠. 그죠? 요 근처에서 잡아야 손절이라는 게 가능해지거든. 피백스도 별표는 쳐놓을게요. 네.
지금 다 장기 평들이 골든 크로스를 내면서 올라가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Lpun은 이제 건드리면 안 된다. 좀 캐시 멀었죠, 그죠? 네. 토렌트 이제 심정지 나왔고 왁스도 제가 언젠가 이제 좀 관심 조금 가져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죠? 요거 보고 요 양봉 보고 그래서 이거 보고 여러분 항상 이런 거 보고 전략 세우셔도 된다고 이렇게 그죠? 이제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이제 다시 또 기다리 그리고 언제 또 이제는 뭐 좀 빨리 와도 일봉 12평 그죠? 늦게 오면 이제 이 중심 라인들이 올라올 이 시점에 또 매수를 노려보시는 거고 왁스도 많이 빠졌으니까 좀 올라가도 되잖아 그죠? 너무 많이 빠진 코인 중에 하나죠 또 아요타 나쁘지 않아요 그죠? 아요타는 지금 당장 들어가지는 말고요 아요타들 다 나쁘진 않습니다 수매가 조금 더 남았는 그런 모양새네요 네. 아요타 요런 느낌 네. 지금 모양이 예쁘죠 네 예쁘죠 이거 여러분들 맨날 공부하는 거 맨날 채널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이고요 아요타는 그죠? 네. 아요타도 해놔야 되겠네 그럼 이럴 때는 4시간 프레임을 보시고 4시간 프레임도 괜찮네 그럼 노란색 바닥 보시고 바닥에서 돌릴라 하네 두 번째 바닥이긴 한데 바닥이 조금 더 깊어졌네 요거는 조금 아쉽네 타이밍은 30분 보시고 괜찮네 그럼 이제 아요타는 어디 여기 요서 막 320원대 초반 초중반 라인에서 매수를 노려보시고 317원 300 혹은 306원에 손절 주고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러면 317원이니까 선절률 5%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드론이 불끈불끈합니다 네. 드론이요 네 드론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가지는 힘들겠지만 드론에 이제 리플 사토시 차트와 비슷하게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면서 철컹철컹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진리카를 봐달라는 주탁을 받았는데 진리카 어디 갔죠? 진리카는 아직도 조금 기다려봐요 죽기 싫어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볼린저 밴드 수렴 시켰고요 이제는 요런 모습에 대해서 노려볼 수 있겠죠 그죠? 아직까지 스토캐스틱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 첫 번째 돌파를 하면서 정을 받고 내려오고 있는 모양새 그리고 60평 여기 있는 상태라서 지금 당장 강한 매수를 노리기는 좀 힘듭니다 네. 올라가더라도 조금 관망하실 필요가 있고 다시 내려오면 매수를 그때 노리시더라도 젤레카는 지금 당장 풀매수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한다면 이제 뭐 19원대 정도에서 매수를 짧게 잡고 이제 18.85에서 손절을 주고 들어가겠죠 아니면은 장투를 하신다는 분들은 여기까지 볼벤 하단이 이제 완전 이탈 당할 때까지는 이제 버텨보시면 되겠고요 장투와 단타의 차이는 손절이 기냐 잘려의 문제지 그리고 존버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 오늘 그 어떤 해외 그 선물 이제 하셨던 그 유명 트레이더 분 이제 성과급 연 40억 받으신 그 분에 대한 인터뷰를 좀 보면서 좀 다시 느낀 점이 많았는데 사람들은 손실이 나게 되면 이 손실 확정을 못 지으려 그래요 그죠? 올라가면 자꾸 팔라 그러고 좀이라도 이득 보고 팔라 그러고 빠지면 손실 확정 지으셔야 돼요 근데 그 손실 확정 폭이 내가 매매 스타일이 이제 좀 존버하는 좀 장투 스타일이면 좀 손절을 크게 잡고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좀 짧게 하는 거 좋아하시면 짧게 들어가는 거고
그럼 짧게 하시는 분들은 올라가는 걸 보시면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제 좀 매집하는 스타일이에요. 조금 꾸준히 매집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리카드 이제 매집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집에 대한 기준은 이 라인을 하방이 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매집하는 거죠. 10%. 그러니까 장투도 10% 이상 빠지면 청산하는 게 맞아. 내 생각에는 그냥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5% 정도의 손절을 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사서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사시 시작하신다 하시면 17.3원이면 대충 10% 좀 넘나요? 15%? 네. 요 라인부터 매집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손절이 10% 아닙니까? 그럼 내가 1000만원을 넣었으면 그래 넉넉 잡아서 30% 나가서 850만원이 됐다 칩시다. 850만원에서 손실 확정을 짓는 게 이 돈이 7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안 된다고. 이런 확률이 더 크다고 이렇게 빠지게 되면 항상. 그죠? 그래서 그런 원칙들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진리카도 이제는 매집 구간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준 상태에서 돌파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리플도 마찬가지죠. 좋게 말하면 매집 구간이죠. 그쵸? 네. 행보 매집 구간.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좀 들고 있는 걸 좋아해요. 쭉 모아가는. 그래서 눈에 띄면 저거 팔까 말까 망설였는데 제가 그냥 잠을 선택을 해버렸네요. 그죠? 학원 수업 중이고 그때 청산을 좀 트레이딩을 못했어. 했을 텐데 제가 올라오는 봤는데 그냥 내둬버리자. 자꾸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드네. 저는 이제 이 라인을 이 저점을 이제 하회하면 이제 뭘 하겠죠. 에이 빨리 팔 거라면서 억울하면서 팔겠지. 얼마 됩니까? 그죠? 310원 정도 되나요? 네. 지금 여기 오면 안 되거든. 지금은 이 볼린저 밴드 라인이 여기를 깨부셔버리면 안 되거든. 이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는 각오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이런 몽통으로 깨버리면 하고 천절을 치든지 아니면 뭐 다음 시드 가지고 250은 여기다 잔뜩 받아놔야지. 여기 4만 개를 또 받아놨었는데 안 오네. 그죠? 자, 영상의 끝자락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사서 내일 수익이 나고 싶으시면 올라가는 걸 하세요. 사람 욕심이 오늘 사서 내일 큰 수익을 노리고 싶죠. 이거는 진짜 양심 없는 거예요. 이 세력이라는 친구들 여러분들 욕을 하지만 그죠? 세력이라는 친구들 있냐 없냐를 논하고 떠나서 세력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어느 시장이든 큰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세력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고를 겪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이것을 매집한 인내는 있었는지, 꾸준히 매집하는 인내는 있었고 그에 대한 추세를 먹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미 추세가 터져버린 이런 코인들을 사가지고 터질 대로 터진 친구들을 사서 물리지는 않는지, 그걸 곰곰이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큰 추세를 먹기 위해서는 크게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어떠한 가격이 무너지기 전까지, 그리고 어떠한 기간만만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그 노리고 있었던 그 기간, 그죠? 5년 존버를 하겠다, 5년 장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1년 됐는데 계좌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죠? 근데 5년이라는 기간은 나와 있었고요. 얼마 이상으로 빠지지 않는다면이라는 이 가정은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이걸 견적을 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손실 확장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할 것이고, 하물며 5년을 투자하겠다 하셨으면 지금 무슨 가격이든지 볼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 방송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 근데 저는 5년 보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여기서 막
방치형 보시면서 단타할 거 따라갈 거 없나 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모순이죠. 그러면 5년을 버티겠다 보시면 5년 뒤에 비트코인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 계획을 결정하셨으면 그대로 가셔야 되는 거지. 내가 정한 룰이잖아요. 지키려고 만든 룰. 오늘 그분의 말을 빌어서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꼭 주의해야 될 거, 꼭 주의해야 될 거죠. 나에게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기준이 있긴 있냐? 지키냐? 저는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기준이 있는데 잘 못 지켜요. 어떤 뭐 핑계를 대면 잘 못 지키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 있어요. 세 번째, 그렇다면 만약 이래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건 그 기준이 잘못된 건 아닌가. 그렇죠? 요 세 가지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추세를 먹기 위해서는 긴 인내의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점 꼭 생각해 주시고, 아니면은 단타 스캘핑이 되겠지. 그죠? 단타 스캘핑 오늘 사서 내일 당장 벌고 싶으면은 차라리 올라가는 타이밍 그리고 돌파하는 타이밍을 걸 노리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대신 리스크는 훨씬 크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